리뷰 앤 프리뷰. 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 시즌 8위 삼성 라이온즈. 4년 연속 가을 야구를 못 갔습니다. 2015년 정규리그 우승한 뒤에 2016년 바로 9위로 추락했고 2017년 또 9위, 작년에 6위까지 올랐으나 올해 다시 8위로 떨어져서 가을 야구 4년 연속 가을 야구를 못하는 삼성으로서 참 이례적인 성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김한수 감독이 결국 퇴진을 하고 허서면 감독이 새롭게 왔고요. 삼성이 사실 왕조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년 연속 정규 시즌 우승, 4년 연속 한국 시리즈 재패를 하면서 새로운 왕조를 읽었다고 했으나 지금 뭐 왕조도 아니고 이건 뭐라고 해야 되는지 왕조라는 단어를 삼성 구단의 관계자들은 좀 쓰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좀 싫어하더라고요. 그거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는데. 왕조가 이제 아니니까 그렇겠죠. 왕이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좀 초라하다. 네, 좀 뭐. 근데 이렇게 삼성이 망가진데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 삼성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외국인 선수들 문제가 가장 큽니다. 뭐 타자는 뭐 일단 괜찮죠. 뭐 러프가 잘해줬으니까요. 3년 동안 잘했어요. 네, 아주 잘해줬으면 수수에서 계속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예전부터 그래왔거든. 예전부터. 지금 삼성 출신 중에 외국인 선수가 아주 눈에 띄는 기억에 남는 투수가 별로 없어요. 최근 더 그렇죠. 뭐 특히 올해 또 보시면 덱 맥과이어 4승 8패. 그 중에 1승이 노히트 노런. 엄청난 피칭을 했지만 결국 4승을 모두 또 하나전에만 하는 그래요. 참 신기한 피칭을 하고 퇴출됐고요. 헤일리가 또 5승 8패, 평균 자책점이 5.75라는 부진한 성적으로 퇴출됐고 결국 헤일리와 맥과이어를 다 내보내고 새로운 투수 라이블리 그리고 또 새롭게 타자 윌리엄슨을 데리고 와서 남은 시즌을 그렇죠. 의외였어요. 뭐 타자를 또 데리고 와서 조금 뭐 반등을 하려고 했으나 별로 큰 효과는 없었죠. 그래서 지금 이 고지를 고치기 위해서 삼성 라이온즈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삼성의 외국인 지금 영입은 어떤 상황인지. 지금 삼성이 가장 늦어요. 가장 늦는데 현재로서 지금 삼성은 라이블리 선수하고는 재계약을 했고요. 러프 선수인데 러프 선수한테는 올 시즌에 170만 달러를 받았는데 이 삭감 폭이 뭐 한간에는 약간의 삭감이라고 하는데 사실 폭이 조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삭감이 된 제시를 했는데 러프 선수가 확답을 안 줘요. 확답을 안 준다는 거 이거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끌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12월 말까지 확답을 빨리 달라 그랬는데 아직도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 구단이 이 러프 선수 에이전트한테 약간 불만이 많아요. 러프 선수 에이전트가 이제 후렌코프 그리고 레일리 선수하고 같은 에이전트인데 강경한 입장을 드러내는 그런 경우가 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래도 지금 현 상황에서는 뭐 경청 동지할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교체다. 그리고 새로운 외국인 선수 투수가 또 한 명 남아 있지 않습니까?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이 많다 그래요. 제가 이제 미리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올해 외국인 선수 이 맥과이어 선수 있죠. 맥과이어 선수는 사실 이제 뭐 드러나진 않았지만 약간 정신적인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보내고 난 다음에 감정을 제대로 다스리지 못하고 이 흥분하는 문제 때문에 약간 좀 치료를 받고 있었다고 그래요. 뭐 구단이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데려와서 이것도 구단의 실책이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도 멘탈적인 측면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고 헤일리 선수는 옆구리 부상을 있었는데 그 부상 이후에 내려갔는데 계속 부상을 숨기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선수의 몸 상태라든지 이 부분도 좀 더 명확하게 한번 체크를 하겠다. 그래서 지금 좀 인선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길어지고 있고 좀 내부적으로 상당히 뭐 좀 괜찮다는 이야기를 좀 많이 해요. 왜냐하면 타자 친화적인 구장이니까 뭐 땅볼 유도형 투수를 구하고 있는데 삼성 관계자의 이야기는 크리스 마자 선수가 유력한 후보였던 것은 맞다. 우리 채널에도 제 개인적인 메일로도 이제 삼성 팬 몇 분께서 마자 선수가 아마 올 것 같은데 이 선수 어떤 선수냐고 물어보셨는데 기사화를 한번 해달라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때 확인을 했을 때는 삼성 관계자에서 코멘트를 할 수 없다 그랬는데 이 선수가 보스턴으로 가고 난 다음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지만 이 선수가 갔지만 나쁘지 않다. 지금 이제 다른 팀들이 경쟁하는 팀들이 많이 선수를 구했기 때문에 여러 팀에서 삼성을 상대로 세일즈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삼성의 이야기입니다. 삼성의 이야기고 오프를 지금 몇몇 선수를 줬는데 메이저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서 아직도 조금 시간을 끌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추려나가는 작업 중이라고 합니다. 작업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삼성이 사실은 자신만만하지만 좀 불안감이 있잖아요. 장구 끝에 악수를 두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은. 뭐 삼성이 매년 외국인 투수 스카우트에 실패를 하다 보니까 좀 믿음이 많이 좀 없어졌다고 할까요? 신뢰도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인데 올 초에도 헤일리와 맥과이어가 왔을 때 둘 다 시범 경기 이럴 때 너무 좋아서
기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은 뚜껑을 열고 보니 또 예전과 같은 그런 실패가 됐었고 올해는 좀 그런 실패가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죠. 아무래도 삼성이 팬도 많고 그전에도 잘했던 팀이고 항상 리그를 이끌어왔던 팀이었기 때문에 이번에 좀 좋은 외국인 선수를 데리고 와서 좀 작년 같은 실패를 하지 않으면 좀 리그 흥행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좋은 선수를 데리고 오길 뭐 바랄 수밖에 없죠. 상황은 지금.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인데 이학주 선수 트레이드인데 사실 이제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삼성이 이학주 선수의 트레이드를 가지고 논의를 좀 했었고 네. 지금은 좀 어떤 상황인가? 삼성 구단의 입장은 그겁니다. 지금은 트레이드 할 마음이 없다. 우리는 이제 다음 시즌에는 방향성을 탄탄한 내야 수비, 외야 수비, 내 외야를 위한 좀 수비 뎁스가 필요하고 당장 약점을 메우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다. 우승을 하려면 약점을 메워야 하지만은 뭐 특히 최대 약점이라면 장타력 부재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건 어렵지만 작은 부분들 있죠. 작은 조금 부족한 부분들. 최대 약점은 못 메워도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빨리 메우면 우리가 조금이라도 반등을 할 수 있다. 우승은 못해도 가을 야구는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 기존 선수들의 분발, 성장, 각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하지만 약간의 여지를 두더라고요. 여지를. 사실 지금 이학주 선수하고 카드를 맞췄던 팀은 SK라는 것이 다 알려졌지 않습니까? 뭐 다 알려진 사실이죠. SK의 좀 유력한 불펜 투수를 좀 원했었고 그러다 보니 서로 카드가 서로 이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죠. 높이가 다르다 보니까. 처음부터 두세 번 정도 카드를 계속 맞췄는데 예. 카드가 안 맞습니다. 예, 계속 그러니까 안 맞았죠. 삼성이 제일 먼저 이제 트레이드를 제의를 했고 SK의 카드를 맞추는 그 과정에서 카드가 계속 맞지 않습니다. 네.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삼성의 입장은 현재로서는 이제 문을 닫았지만은 SK하고 삼성이 똑같아요. 이건 제가 삼성의 입장도 그렇고 SK 입장도 그렇습니다. 시범 경기나 시즌 초가 되면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예, 변화가 있을 수 있다. 자,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지금 휴전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그러니까 볼 때. 뭐 지금으로서는 아니다 하지만은 이건 언제든지 조금 더 일어날 그런 여지가 있는 부분이고요. 이렇게 변수가 많습니다. 이게 변수가 많은 이런 여러 변수를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과정이기 때문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달라질 수가 있고 삼성의 이야기는 시즌 초에 내야 뎁스가 잘 이제 흔들리지 않고 잘 굴러가면 우리가 따로 아무것도 안 하겠지만 만약에 삼성이나 SK가 둘 다 흔들리거나 굉장히 큰 구멍이 생긴다 그러면 주고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거다. 있을 거고 만약에 어느 한쪽만 잘 되고 어느 한쪽은 아주 이제 안 될 때는 좀 힘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그때는 쉽지 않죠. 현장의 목소리가 더 힘을 얻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곁들이더라고요.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학주 선수는 저 삼성 입장에서도 만약에 내놓는다 그러면 그냥 대충 되는 그런 카드로 그럼 안 되죠. 쓰면 안 되는 것이고 그만큼 또 굉장히 필요한 부분에 또 전력 보강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SK 역시 마찬가지인 거죠. 또 내놓겠다 그러면 주전 선수 한 명을 또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트레이드는 뭐 성사가 안 될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 예, 상당히 높다. 예. 거의 지금 공개 트레이드 비슷하게 돼버렸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이 또 예의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삼성이 왜 이렇게 안 됐을까요? 그러니까 밖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요. 현장하고 프런트하고 약간 좀 삐걱댔다는 이야기들을 조금 했었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 김한수 감독이 좀 조용한 편이긴 한데 네. 이 사석에서는 좀 이 구단에서 지원이 좀 적다라는 그런 불평을 좀 많이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구단으로서는 뭐 지원 나름 한다고 했지만 이 현장에서도 잘 못하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었던 것이고 그러다 보니 서로가 좀 거기다가 성적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게 좀 많이 안 좋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2011년, 2015년까지의 그 당시의 전력과 지금 현재 전력을 보면 많이 차이가 나니까요, 사실은. 그 상황에서 성적을 더 내라라고 하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이 성적 가지고는 성적을 내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구단으로서는. 김한수 감독이 가장 안타까운 건 왕조 시대의 경기 운영법을 그대로 답습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때 잘했던 애들을 가지고 했던 그 야구를 그대로 하다 보니까 이 팀 전력은 그때의 전력이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성적은 나빠지고 프런트와 바라보는 곳에서의 갭이 커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삼성 프런트 입장에서는 뭔가 지금 예전과 달리 전력이 전혀 차이가 나는 상황에서 같은 야구를 해서는 안 되고 뭐라도 해봐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뭐 스키즈 번트 같은 거라든지 예. 조금 뭐 성굵은 야구만 시도를 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남들이 하지 않는 것도 좀 해봐야 된다는데 사실 이제 김한수 감독 입장에서는 사실 불만이 많더라고. 어떤 불만이 있냐면 뭐 제가 직접 통화도 했습니다만 시시콜콜 다 내가 말은 할 수 없다. 뭐 말을 하려면 정말 많은 부분이 있지만 말을 아끼겠다 이야기를 하는데 뭐 단적인 예로 오승환 선수를 올해 이제 다시 입단하는 그 과정에서도 가장 먼저 필요했던 부분이 외국인 선수였는데 그 부분을 미리
빨리 해주지 않고 올해 전력도 아닌 내년 전력인 오상환 선수를 영입하면서 뭔가 분위기 반전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구단의 처사에 대해서 안타까운 내색을 조금 했었고, 뭐 김한수 감독 입장에서도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지 않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 뭐 홍준하 단장은 남으셨고 김한수 감독은 이제 뭐 옷을 벗고 또 허삼현 감독이 오시게 됐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소문도 조금 돌았었죠. 홍준하 단장의 어떤 뭐 리더십의 어떤 변동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소문이 돌았었는데, 그래서 사실 홍준하 단장하고 직접 통화를 하면서 뭐 이것저것 다른 걸 여쭤보는데 뭐 직접 그런 부분 여쭐 수가 없었는데, 통화를 마치고 오후에 23일 날 오후에 뭐 기사가 한번 떴어요. 뭐 홍준하 단장이 뭐 퇴진 기사가 떴다가 한 2시간 있다 기사가 내려갔는데, 삼성의 임원 인사가 보통은 이제 12월에 있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삼성의 임원 인사는 뭐 1월에 있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홍준하 단장 본인도 모를 것입니다. 잘은 모릅니다. 소문이 돌았습니다. 약간 뭔가 삼성의 리더십의 변화는 있을 거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확인할 수가 없죠. 뭐 그렇다면 뭐 제가 뭐 삼성그룹에 확인을 시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도도 하지 않았고, 그럼 지금 알 수 없는 부분이고요. 뭐 그건 그때 대봐야 아는 것이고, 근데 뭐 단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지금 구단이 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 전혀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예,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구단에서는 왜 감독이 좀 더 능동적으로 하지 못했느냐? 또 감독 입장에서는 구단이 좀 더 필요할 때 전력을 좀 더 지원해주지 못한다. 생각이 달랐다, 너무. 예, 사실 이렇게 되니까 좀 힘을 얻기 힘들었죠. 그리고 구단에서 먼저 감독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들 믿음을 좀 덜 주니까 레임덕이 올 수밖에 없었는데, 그렇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일단 뭐 허삼현 감독이 온다는 것 자체가 이 리더십이 바뀐다는 게 팀 분위기를 바꾸는 데는 분명히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일단 보고요. 뭐 전력 분석을 많이 하셨던 분이니까 좀 더 디테일하게 다가가면서 팀에 부족했던 그런 부분들, 세밀한 야구를 좀 더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김한수 감독이 3년 동안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리빌딩을 하는 과정이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때 그 잘하던 선수들이 다 떠나가면서 새로운 애들로 지금 채우면서 했었고, 이제 그 3년 동안 그 5강을 계속 못 가면서도 선수들을 키우려고 여러 선수를 기용했었고, 3년 동안 그렇게 했으니까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시기라고 봐야 되는 게 맞거든요. 전력 보강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선수를 키워서 이제 써야 되는 시기가 왔는데, 허삼현 감독이 그 전에 봤던 그런 뭐 설국은 야구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야 되고, 사실은 그 전에 삼성 라이온즈가 돈이 많았지 않습니까? 굳이 외국의 FA를 데려온 지는 좀 한동안 안 데리고 오면서 안에 선수를 잘 키워서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항상 이 스토브 리그에서 항상 삼성이 주목을 받았었습니다. 항상 돈이 많은 구단이기 때문에 지금 NC가 양의지를 데리고 왔듯이 삼성도 분명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있었던 팀인데, 지금 최근 기조가 바뀌면서 좀 적은 비용으로 고효를 내는 그런 야구로 좀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프런트들의 마인드도 지금 아직 좀 덜 바뀐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효율을 이끌어내야 되는데, 그런 좀 현재 과도기에서 있던 선수들이 성장하면서 좀 비싸지고 관리를 못했고 계속 우승을 해왔기 때문에 좀 몸마름이 없었지만 새로운 야구를 해보자. 좀 답답한 타선으로 득점을 못했던 그런 야구를 이제는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전 사실 야구부장의 생각은 그겁니다. 올해 삼성이 이제 8위를 했고요. 내년 제가 예상을 하면서 아직도 이제 하나 롯데 예상을 하면서 꼴찌에 대한 예상을 하지 않았었는데, 아마도 강력한 꼴찌 후보는 삼성이다. 예, 솔직하게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삼성그룹이 지향하는 부분들, 모기업이 생각하는 부분들, 삼성 라이온즈가 지향하는 부분들이 모호합니다. 어느 지점으로 향하고 있는지 사실 잘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투자를 해서 윈나우를 하는 것인지, 리빌딩을 해서 몇 년 후를 생각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욕만 안 듣는 것으로 뭐 어느 정도 그냥 우리는 여기에서 만족하겠다 하는 것인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고, 사실은 이제 이 모든 그런 시행착오들로 해서 내년에는 그냥 괜찮아질 것이다. 최근 4년 동안 우리가 안 좋았으니까, 우리 진짜 외국인 못 뽑았잖아요. 2019년에 외국인 투수 다 합쳐서 우리 9승을 했는데, 아유 설마 그냥 누가 오더라도 이제 9승 못 하겠습니까? 이런 생각. 그리고 2019년에 우리 타자들이 거의 뭐 커리어 로우를 찍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무조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 막연한 생각들, 이런 막연한 생각들이 뭔가 그냥 좋은 대로 이끌어질 것인지, 그건 막 겨울이고 봄이면 누구나 좋은 생각을 하지만 실제 이제 뚜껑이 열리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삼성 프론트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뭐 사실 이제 뭐 코칭 스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런 부분을 못 해줬냐 불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삼성 프론트 역시도 이런 야구를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없습니다. 예, 돈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야구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과도기인데 과도기가 너무 길어졌어요. 진짜 풍족하게 생활했던 이 기간이 길었던 만큼 과도기가 이렇게 길 수 있을까?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쪽이 생각이 다르겠지만은 사실 이제 뭐 허삼행 감독은 프론트가 의도하는 야구를 아마 정확히 알 겁니다. 근데 갑자기 변화가 되고 허삼행 감독한테도 그냥 쥐어짜는 야구 한번 해보세요 한다 해서 이것이 어느 순간 그냥 쥐어짜는 야구가 되는 것인지 빅볼을 하다가 스몰볼이 그냥 될 것인지 참 알 수가 없고요. 또 하나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이제 확률로만 따진다 그러면 타 팀에 비해서 삼성이 찍은 외국인들이 아마도 실력이 또 성적이 떨어질 그런 확률이 사실 높습니다. 그런 높고 왜냐하면 잘못을 이제 수정을 했다. 그러니까 멘탈적인 측면도 생각을 하고 몸 상태도 잘 보고 땅볼 유도하는 선수도 우리가 할 것이고 근데 지금도 비슷한 시스템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사실 이제 시스템이 전혀 바뀌지 않아서 그래서 과연 이 상황이면 그냥 바뀔 것인가 좀 의구심은 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우리 삼성 팬들께서도 많이 좀 안타까워하시는데 좀 희망적인 이야기를 좀 못 드린 것 같아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그래도 삼성이 조금 더 뭐 내년에는 무조건 좋을 것이다. 왜? 준비가 잘 됐다. 선수 구성도 괜찮다. 뭐 감독님도 바뀌면서 여러 가지 플러스 될 부분이 많다. 희망을 이야기해달라 이렇게 저한테 부탁하신 분이 계시는데 그 부탁만 제가 이대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은데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삼성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